네, 투자 전략에 있어서 특허권을 주장하고 계시는 우리 금산 전문가님 그만큼 일찌감치 반도체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 여러 번 설파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유진테크 조금 전에 차트를 놓고서 또 최근에 있었던 특허 소송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반도체 쪽 궁금하신 분들 조금 더 종목 깊숙이 들어가는 시간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토마토 증권 통해서 라이브 방송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쉬운 진단은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그 사이에 게시판에 종목이 조금 더 올라왔고요. 승민이 선수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해주셨고요. 그리고 동그라미님, 이영훈님, 따상님도 신청해 주셨고 별님도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은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한국 컴퓨터고요. 네. 7,200원에 15%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알고 사셨어요? 52주 그 신고가 되는데 강하게 강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정 주는 거 보고 상한가로 마무리하고 조정 주는 거 보고 들어갔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올해 조금 기대해봐도 될까 해서요. 네. 원래 이렇게 단기적으로 차트 좀 보시면서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예,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요즘. 52주 신고가 되는 종목들을요. 예,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신고가 기록하고 약간은 좀 쉬었는데 다시금 좀 재상승을 노리면서 이런 부분 기대를 하셨는데 과연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잠시만요. 네. 예, 한국 컴퓨터입니다. 지난 14일이었습니다. 그때 상한가 기록을 했었죠. 그때 신고가 돌파, 거래량 동반한 신고가 돌파, 그리고 나서 조정, 그러면은 이제 조정이 마무리될 때쯤에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고 들어가신 듯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7,000원을 살짝 이탈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세가 꺾였는지 우리 시청자님의 이 의식의 흐름 가운데서 어디에서부터 약간의 좀 오류가 발생한 건지 지금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약간 손실 구간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한국 컴퓨터. 시청자님이 기술적으로 잘 보신 건가요? 네, 이제 추세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괜찮은 매매 타점 하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창 공부를 할 때 저는 이제 약간 좀 가치 투자나 눌림목 매매를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파이썬 공부하면서 조건식 만들어가지고 매매하시는 친구들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뭐 52주 신고가를 돌파해서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 근데 지금 환경이 추가 상승이 나오기가 꽤 적합한 장세입니다. 왜냐하면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을 이렇게 누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는 강한 모습 나와줍니다. 근데 이 전략의 맹점은 내가 이 추세 매매가 다 맞으면 이 세상에 잃는 투자자가 어디 있을까요? 그 친구도 이제 어떤 기준으로 뭐 거래량이 얼마 터졌을 때, 매수 잔량이 얼마일 때, 체결 강도가 얼마일 때, 뭐 상한가 매수 잔량이 얼마일 때, 며칠 뒤에 접근 이런 거를 다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사실 승률이 40%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손절은 마이너스 3%를 칼같이 하는 타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걸 때는 끝까지 걸기 때문에 결국 남았던 전략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매매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매수 타점이나 그다음에 이제 시청자분께서 만들어주신 부분은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는 전략이다. 그래서 좀 보고 있고요. 한국 컴퓨터가 그래도 다행히 실적이랑 본업으로 이제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이게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인데 뭐 실적이 잘 나왔고 뭐 애플 OLED 관련 종목이다. 요 정도까지 말씀해 주셨으면은 퍼펙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확실히 좀 차트 매매하신 분들이 본업이나 이런 걸 안 보고 그냥 차트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한국 컴퓨터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제품 생산 서비스인 EMS를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어떤 모듈 부품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 고객사가 삼성 디스플레이랑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실적 추이를 보니까 뭐 매출과 영업이 견고합니다. 우상 양세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한 10에서 20%씩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일 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영업이익 2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4%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 6일 전에 주당 3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할 정도로 내가 대응을 못하더라도 조금 보유기간 늘린다고 하면 얼마든지 좀 안전하게 꺼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은 이 종목이 애플 OLED, 애플 아이패드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뉴스를 봤는데 뭐 애플 아이패드 관련 뉴스는 없고 그래도 증권사 리포트 안정적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 올해 멀티플 확장이 기대된다 이런 리포트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 한국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로 분류가 된 이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CXL 관련주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그 뒤에 뭐 보안이 따라 나올 수도 있고 통신 장비가 따라 나올 수도 있고 STO가 따라 나올 수 있고 양자 암호가 따라 나올 수 있고 초전도체가 따라 나올 수 있고 양자 암호가 나오면 양자 컴퓨터가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한네트나 한국 컴퓨터가 조금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매매 관점으로 수급과 주가를 보고 접근하셨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가는 아쉬운데 수급 동향 그렇게 아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음봉 나오고 있고 5일선과 10일선은 이탈했지만 20일선이 아랫단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 수급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보다는 매수세가 우세하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개인 투자분들이 던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거지 지지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제가 한 6,600원 정도, 6,6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7,300원, 2차 목표가는 7,800원 잡고서 한 3거래일, 5거래일 수급 동향이랑 주가 움직임 보면서 천천히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체로 시청자님의 기술적인 분석에 우리 팀장님도 좀 동의를 해주시네요. 이렇게 가격 구간 잡아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 더 있으세요? 아니요, 잘 들었습니다. 예, 매매 잘 해보세요. 네. 예, 한국 컴퓨터였습니다. 이렇듯 또 어떤 분들은 기술적인 분석을 중시 여기고 어떤 분들은 나는 펀더멘털을 좀 보고 싶은데 혼자 재무제표라든지 실적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도움을 드립니다. 진짜 쉬운 진단에 글 올려주시면은 또 스타일에 맞게 맞춰서 우리 또 다재다능한 팀장님이 종목 정말 많이 아시거든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또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데 요즘 좀 많이 종목을 제가 궁금한 종목을 마치 마음속을 보기라도 하는 듯 여러분들이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김도현 님도 궁금한 종목이 많이 올라오네요. 제가 직접 안 물어봐도 될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그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구리구리 너구리님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종목 진단 신청해 주셨고요. 별님도 계시네요. 이영호 님도 종목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게시판에서 하나 골라볼게요. 새아이의 아빠님 오랜만에 신청 글 보게 됐습니다. 이스트 소프트고요. 지금 손실을 꽤 보고 계셔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매수하신 가격이 거의 4만 원 근처입니다. 39,500원에 비중이 10%고요. 사고 나셔서 계속 하향세래요. 종목이. 손절해야 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해야 할까요? 요즘 수급은 좀 들어오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28,000원대니까요. 현재 손실이 약 30%가량 납니다. 가격 구간 기준으로는 아마 1월 달에 사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 이후에 전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으니까 과연 앞으로는 좀 어떻게 전개될지 이 종목 볼 때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지 팀장님 알려주세요. 네, 이스트 소프트랑 관련이 있는 MS, 마이크로소프트 행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스트 소프트에 대해서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비중은 5%밖에 안 되고 나머지 5%를 언제 추면하시냐면 MS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혹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겼을 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 밤에 이제 PC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MS가 이제 챗 GPT랑 소라 관련해서 추가적인 언론 플레이가 언제 나올 때 그때가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사실 이제 저커버그가 이제 우리나라 방한했을 때 뭐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판단됐는데 아무래도 투자분들은 실적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는 AI 소프트웨어보다는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는 하드웨어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게 뭐 셀바스 AI나 뭐 솔트로스, 뭐 마음 AI, 플리토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다양한 전방 기업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폴라리스 오피스랑 이스트 소프트는 조금 갈려요. 그래서 뭐냐면은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MS랑도 관련이 있지만 구글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스트소프트는 안타깝게도 MS에 조금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시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자금이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투자할 자금이 적어요. 그러면은 선택과 집중한단 말이죠. 근데 이스트소프트가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이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당장 저커버그가 방한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메타, 페이스북과 관련 있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랑 이스소프트가 나빠서 빠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MS랑 연관이 있는 이 종목에서 조금 뺀 게 아닌가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저는 사실 이스트소프트보다는 폴라리스 오피스를 선호합니다. 일단은 더욱더 전방 매출처가 둥글둥글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소프트웨어 덕분에 실적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R 시리즈로 유명하죠. 우리 컴퓨터 쓸 때 R약, R집 안 쓰신 분 안 계시거든요. 근데 이스트 소프트의 R집이 이제 개인 투자분들한테는 무료로 배포가 되지만 기업들에게는 유료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실적을 봐야 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스트 소프트가 분기 실적이 적자로 나오는 경향도 있고 2022년에 적자였거든요. 근데 23년 분기 실적 봤을 때 2분기는 흑자였는데 1분기랑 3분기가 적자입니다. 근데 적자 폭이 흑자보다 크기 때문에 2023년도 적자가 나오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래도 이스트소프트가 MS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드린 것처럼 이스트소프트도 캔들이 마음에 안 들죠. 음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 실리면서 음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의도 있는 하방 압력이다.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수급종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를 개인 투자가 던지고 있는 거죠. 개인 투자가 던지고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요 지지 라인에서 지지 여부 확인하고 매매를 마무리하셔도 늦지 않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 매수는 28,000원부터 26,000원까지 5%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5%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보고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24,5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32,000원, 2차 목표가는 36,000원 잡고서 MS, 챗 GPT, 소라 뉴스 열심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분할 매수하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두 번째 5%는 이 두 가지 기준을 주셨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뉴스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 기준금리 인하 관련돼서 뉴스 나올 때다 얘기해 주셨는데 만약에 두 가지 다 너무 안 나와요. 그러면은 2차 추가 매수까지는 진행을 안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아무래도 2차 추가 매수보다 손절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을 요목조목 좀 질문을 드렸는데 새아이 아빠님의 궁금증을 다 해소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신가 봐요. 추가 매수 비중 나눠서 잘 해볼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또 즉각적으로 이렇게 글을 올려주셔서 제가 팀장님께 이런 의사도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트소프트는요. 그래서 5% 나눠서 추가 매수고요. 첫 번째로는 26,000원에서 28,000원 사이에서 담아보시고 두 번째는 뉴스 나올 때 그때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매수 단가가 그럼 낮아질 테니까 제시해 주신 목표 주가 32,000원에서 36,000원 요 정도에서 맞춰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품은 드실 텐데 그래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성적으로 마무리 지으실 수 있을 거예요. 새아이의 아빠님의 이스트소프트 살펴봤습니다. 또 이 종목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게시판 종목 봤으니까요. 다음번은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시간 상담이고요. 번호는 02325-8200번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종목까지 봤으니까요.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습니다. 예. 저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삼성중공업이요. 삼성중공업 얼마에 예. 사셨어요? 7,520원이요. 7,520원에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100%입니다. 아, 이 종목 한 종목 갖고 계시군요. 예. 아, 언제쯤 사셨어요? 예,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 되셨고, 수익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게다가 오늘도 많이 올랐는데, 시청자님 얼마 생각하시고 들어가셨어요? 목표 주가 얼마세요? 주당 1,000원 정도 이렇게 이익 실현했으면 해서요.
주당 1,000원 정도 이익 실현을 했으면 싶다 하시면은 한 8,000원대 초반이나 중반이나 요쯤 보고 애초에 목표 수익률이 높지는 않으셨네요, 그럼? 예, 예. 아, 그러면 어떤 점이 지금 가장 궁금하세요? 이제 향후 주가 상승 여력이 궁금해서요. 주가 상승 여력, 예. 자금의 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여유 있으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진단해 드릴 테니까요. 끊지 마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가끔 저희가 전화 상담해 보면은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저는 2배 갔으면 좋겠어요. 50%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목표치를 잡고 계세요. 10%만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양호하게 수익 잘 내고 계십니다. 10%라고 하더라도 포트 전체적으로 지금 비중이 100%니까 사실 수익이 상당하실 거란 말이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어제 오늘 강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혹시 시청자님 자리에 계신가요? 시청자님. 안 들리는데요, 잘. 네, 혹시 보유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신가요? 예, 한 1년에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1년에서 6개월 정도면은 기대 수익률 이상으로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수익 중이신 거는 축하드리고 매수 타점 너무 좋고 좋은 종목을 잘 선정해 주신 건 축하를 드리지만 매매 관점으로 조금 종목 다변을 하시는 게 조금 매매하실 때 좀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저는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실적이 잘 나올 까지 폭발적인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다이나믹한 매매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5가지, 6가지 섹터로 나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밖에도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성장 섹터가 많으니까 삼성중공업을 뭐 100% 들고 가신 것도 괜찮지만 뭐 15%, 20%씩 나눠가지고 한 4-5개 정도 섹터를 나눠서 매매해 보시면 더 좋겠다. 그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중공업이 이제 2023년 연간 실적 턴어라운드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턴어라운드 성공했다는 뉴스가 약 작년 말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나왔던 게 3분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월 달에 러우 사태 발생하면서 LNG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LNG선을 집중적으로 만들고 있는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그만큼 실적 퍼포먼스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뉴스를 읽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이 조선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많이 남는, 팔았을 때 가장 많이 남는 게 LNG선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한 번에 이 온 수주를 빠르게 쳐내지 않으면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LNG선 도크가 꽉 차 있고요. 이 수주가 3년치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실적이 점진적으로 잘 나올 건데 이 성장폭이 퍼포먼스가 덜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매출이 2조가 나왔는데 도크가 더 있고 LNG선을 많이 받아야 2조 이상 매출 나올 거 아니에요. 배를 갖다 줘야 잔금을 주겠죠. 근데 다 쳐내지도 못하니까 계속 2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8천억 나왔다가 1조 2천억 나왔다가 1조 5천억 나왔다가 2조 나오면서 이제 흑자로 전환되면서 삼성중공업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 퍼포먼스,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은 조금 적다. 그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어제 밤에 나왔네요. 단일 계약 최대 기록을 했고, 3년치 수주 계약이 많다. 그 다음에 LNG선에서 평판 1위가 HD 한국조선해양이고 2위가 삼성중공업이다. 그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중공업 PBR 기준으로 1.48이기 때문에 저 PBR 관련 종목은 많지만 유보율이 4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6개월, 1년 두고 보는데 손 팀장이 말한 거를 말대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안 하실 경우에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내가 목표했던 가격을 돌파 여부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수급동이 너무 좋죠.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순매수 들어왔고 어젯밤 뉴스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금액이 특히 증가했습니다. 그럼 이 추이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트레이딩 스탑 구간은 제가 7,8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00원 이탈하면
전량 매도하신 다음에 삼성중공업을 다시 살 거다 그러면 그때는 삼성중공업 비중 한 20% 이내로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더 재밌는 종목들 많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8,300원, 2차 목표가는 8,800원, 3차 목표가는 9,300원 잡고서 나중에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아니요. 예, 이대로 잘 매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예,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삼성중공업을 사시기는 잘 사셨는데 비중이 100%여서 아마 지금 수익도 너무 좋지만 더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또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중공업, 조선주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전에 봐드린 이스트소프트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던 종목인가 봐요. 지금 드림님도 이스트소프트다. 로데미님도 수급이 괜찮다고 하니까 조금 더 들고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신청한 종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이 진단 신청 올려주시면은 같이 보시면서 힌트를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정아 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게시판에서 종목 고르겠습니다. 오늘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돌아가면서 강세 움직임 나타냈고 오늘 같은 경우 또 EUV 장비 쪽 관련된 종목이 또 활발하게 움직임을 나타냈죠. 공부하자님께서 에로티 베큐을 들고 계신가 봐요. 그런데 이 종목 22,600원에 사셨고 비중이 6%입니다. 오늘 사셨대요. 그래서 목표가하고 손절가 궁금합니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종가하고 사실 100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6%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그동안 이 다른 반도체주 대비로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한두 달 정도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렇게 쉬다가 방향이 딱 잡힐 때 위인지 아래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확실하게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SK 하이닉스랑 SK 하이닉스 아랫단에 있는 CXL, HM 관련 종목들을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실적이 잘 나오면서도 삼성전자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 움직임은 느릴지더라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에로티 베큐면 좋은 가격대에 좋은 비중을 사주셨고 앞으로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반도체용 건식 진공 펌프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공정에 들어간 진공 펌프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위생에 정말 밀접하기 때문에 보통 진공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진공 상태를 만들어주는 장비가 필요한데 너나 할 것 없이 제8대 공정에 간간히 들어가기 때문에 진공 펌프의 수요는 상당히 높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매출을 이제 실적을 보면은 야 이게 반도체 기업인가 헷갈립니다. 지금 보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정말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지금 반도체 업황, 2차전지 업황 고려하면은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훼손되지 않은 종목이 없는데 에로티베큐 같은 경우는 매출액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단기순이익도 증가를 하고 있고 유보율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이 스팟라이트, 주목을 받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적이 안 나와도 실적 상승 기대감이 많은 HMM이랑 CXL,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이 먼저 간 다음에 삼성전자가 야 우리 SK하이닉스한테 질 수 없어. 우리도 HM 양산할 거고 장비 증설, 라인 증설할 거야 라고 하면 이제 이런 종목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로티베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3대 주주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공장 라인을 증설했을 때 거기 장비에 들어가는 건식 진공 펌프는 에로티베큐이 제공한다. 여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 퍼가 26.93인데 현재 퍼가 15.40이기 때문에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있다. 그리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4거래일 전부터 거래 대금 실리면서 추세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수급 동향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보다는 매수세가 우세하기 때문에 이 추이가 좀 당분간 지지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2만 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24,000원, 2차 목표가는 28,000원 잡고서 삼성전자 관련 뉴스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사셨고요.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에로티베큐 이런 진단 나왔습니다. 아래쪽으로 2만 원 리스크 관리 라인 좀 신경 써주시고요. 위쪽으로 24,000원, 28,000원 순차적으로 좀 빠져나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의견 드렸습니다. 오늘 사셨다고 하니까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좀 매일매일 시세 체크해 주시면서 이 종목 꼭 수익 내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종목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 게시판에도 종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타부부탑님 처음 녹화합니다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오늘 올려주신 종목이 많이 빠져서 고민이 좀 되셔서 이렇게 신청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또 나만 끙끙 앓고 있는 거 아니고요. 같은 종목, 동일한 종목 다른 분들도 들고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올려주시면은 또 많은 분들이 도움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빨리빨리 좀 체크를 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보죠. 이정환님께서 올려주신 LS 일렉트릭 보겠습니다. 저도 이 종목 궁금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나 다 잘 가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못 갑니다. 왜 많이 못 갈지 이런 부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사신 가격이 6만 원대, 6만 9,800원. 그러니까 거의 7만 원 정도 선에서 사셨네요. 그리고 비중 보겠습니다. 비중은 20%. 이렇게 해서 좀 올려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우면 좋을지, 게다가 차트 모양이 비슷한 섹터 내 종목군들하고 많이 달라가지고 LS 일렉트릭 좀 봐주세요, 팀장님.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필요 없는데 확실하게 너무 대장한테 좀 밀리고 있는 게 좀 아쉽다. 그래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가끔 가다가 초전도체 관련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종목 자체가 무겁다 보니까 초전도체로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LS 일렉트릭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앞에서 앵커님께서 HD 현대 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LS 일렉트릭으로 반드시 수익을 봐야겠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겠지만 나는 전선주를 매매를 하고 싶은데 좀 보유기간을 줄이면서 기대 수익률을 키우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HD 현대 일렉트릭이 낫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이랑 LS 일렉트릭을 본다라고 하면은 2024년 상반기까지 실적이 잘 나온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앞으로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전선 노화로 인해서 교체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2023년 하반기에 보여준 실적이 조금 갈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2023년 하반기도 상당히 잘한 모습이었고요. 효성중공업이랑 LS 일렉트릭은 안타깝게도 피크아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은 2023년 하반기도 잘했으니까 우상향을 한 부분이고 효성중공업이랑 LS 일렉트릭은 상대적으로 2023년 하반기에 피크아웃을 보여주면서 조금 밀린 모습이다. 하지만 실적 자체랑 저평가 명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유 기간을 길게 하면 되지 뭐 손절하고 지금 당장 뭐 손절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PBR이 1.07, 퍼가 18.74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은 1.74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보면은 조금 아쉽네요. 외국인과 기관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HD 현대 일렉트릭에 조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외국인과 기관이 아예 내팽겨치고 있지는 않으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절가는 제가 손절가 제가 조금 너프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니까 쉽사리 손절했다가 조금 후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제가 59,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 71,000원, 2차 목표가는 78,000원 잡고서 LS 일렉트릭이 2024년에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지 이런 리포트, 수주뉴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LS 일렉트릭 실적이 앞으로 괜찮을지 이 부분 점검을 해주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 라인은 59,000원, 수익권인 71,000원 부근에서 조금씩 빠져나오자 이렇게 해서 의견 드렸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우리 시청자님 사신 가격이 많이 높지는 않으니까 충분히 회복할 수 있으실 겁니다. 파이팅 하세요. 다음 게시판으로 좀 더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이 진단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봐드렸던 종목은 중복해서 좀 봐드리는 것보다 많은 분들께 다양한 종목을 좀 살펴드리느라 그래서 저희 선정 기준이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채택이 혹시라도 안 되셨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은 종목 상담 다 올려드리거든요. 한 번만 검색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종목 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님 들어오셨네요.
주셨네요. 미라클님, 손 팀장님 화이팅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정원님 진단 감사합니다. 보고 계셨네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따상님께서요. 신성이엔즈 올려주셨어요. 이 종목은 2,670원이 매수가입니다. 아,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비중이 10% 보유하면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하셨는데 신성이엔즈 오랜만에 봅니다. 이 종목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지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금 회복도 가능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도 본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어떤 본업보다는 약간 좀 테마로 움직이는 게 조금 아쉬운 종목이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도체 클린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약 14년 전에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반도체 공장 들어갈 때 이제 방진복을 입고 이제 바람을 쐬잖아요. 그 클린룸을 만드는 회사 신성 ENG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증설을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2022년에 흑자로 실적 턴어라운드 보여준 다음에 2023년에는 흑자를 유지했지만 2022년에 워낙 크게 턴어라운드 했기 때문에 약간 좀 못 미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업종퍼가 12인데 12개월선인퍼가 10이기 때문에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그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이 원래는 반도체 라인 증설을 진행하면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인데 이 클린룸을 만들다 보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 증설 뉴스가 아니라 어떤 코로나19 이런 질병이 나왔을 때 조금 이제 음압병상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성 ENG를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할 거다라고 했으면은 삼성전자가 뭐 천안이나 충북에 반도체 라인을 증설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신성 ENG의 수급이 들어온지 보고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감스럽게도 어떤 코로나19가 재발병한다고 하면 그때 꺼내실 수 있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기준을 쓸 때 좀 기술적 위치도 박스코 하단부에서 잘 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초조하게 지켜보실 필요 없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급도이 조금 아쉽네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제 보면은 지금 2월 초부터 2월 중순까지 올라갈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음봉 나올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 어떤 외국인과 기관이 기대감이 있었는데 신성 ENG가 시장 중심이 있지 않다 보니까 다시 빠져나간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도 박스코 하단부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다음 모멘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모멘텀 체크하신 뒤에 대응 마무리해도 늦지 않는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1,87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2,150원, 2차 목표가는 2,300원 잡고서 제가 말씀드린 모멘텀 두 가지가 부각됐을 때 조금 움직임이 빠릅니다. 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조금 기계적인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목표가를 감안해 보더라도 사실은 좀 손실 구간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비중이 10%밖에 안 되셔서 더 사볼까요?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뭐라고 답을 주시겠어요? 확실하게 이 종목이 시장의 중심에 있었다고 하면은 추가 매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어떤 뉴스가 신성 ENG를 부활시켜 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삼성 이제 코로나19 악화되는 거는 이 종목한테 좋은 거지만 전 세계 시장에다가는 좋은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라인 증설 뉴스로는 나올 수 있는 밴드가 요 정도고 네. 나중에 코로나 다른 크론이 생겨가지고 막 질병이 하고 막 비상대책 본회의 막 생기고 그때는 이제 2,600원, 2,9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모멘텀 잡고서 해당 가격대 도착했을 때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상님의 종목 신성 ENG 봤습니다. 포인트 두 가지입니다. 반도체 쪽으로 보자면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IDC 업체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증설을 하느냐, 클린룸 이야기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한편으로 제약바이오 쪽에 코로나라든지 이런 전염병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한 번 더 주목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뉴스 보실 때도 관련 뉴스 나오면은 내 종목 하시면서 좀 체크 한 번씩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
삼성 ENG 약간은 좀 마음을 비우시고 대응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마무리 봤습니다. 방울님 너무 늦게 오셨어요. 내일은 4시 땡 하자마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뒷부분에 오신 분들도 내일 한 번 더 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넓으신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종목을 많이 못 봐드려서 좀 아쉬운 마음에 저희 유튜브에서 종목 한 번만 검색해주세요 말씀드렸더니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네요. 방울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 아니에요. 저희가 또 빨리빨리 진행을 해봤어야 되는데 오늘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내일장 투자 전략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금요일 같은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휴장이어가지고 마지막 거래일 될 텐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긍정적인 개별 종목 장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지 않아요. 원달러 환율이 조금 상승하고 있는 부분인데 보통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기 마련인데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코스피 현선물, 코스피 현물이랑 코스피 200 선물이 외국인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금이 어디로 들어간지도 말씀드렸어요. 전기전자랑 금융 쪽에 들어가고 있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2차전지, 저PBR, 초전도체 이런 종목들 섹터를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올라타기보다는 음봉에서 매수에 논다라고 하면은 좀 안정적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년 만에 방한한 저커버그가 LG전자 사장이랑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그 이야기에 따라서 시스템 반도체, 하드웨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만약에 이번 PC랑 다음 FOMC 조금 나온다고 하면은 AI 소프트웨어도 충분히 좀 쫓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남모르게 개인 투자 모르게 조용히 사고 있던 제약바이오에서 이 일라일리랑 노보노디스크를 위협하는 바이킹 테라퓨틱스라는 미국 제약사가 나오면서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저PBR 관련 종목들을 눌림목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보통 눌림목 공략할 때 슈팅이 나왔을 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 3일 정도는 프리하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 이복현 금감원장이 그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저가 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가 매수를 한다고 해서 바로 산다기보다는 그냥 목표 수익률 한 5에서 10% 짧게 잡고 대응하신다고 하면 좀 재밌는 수익 가져가실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초전도체는 정말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납기가 많이 안 남았습니다. 3월 4일이고 정규장이 이제 내일까지 열리고요. 3월 4일이 언제죠? 월요일입니다. 거의 공략할 시간이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도 혹시 내일 움직일 수 있으니까 매매를 정말 잘하신 분들은 초전도체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정유랑 건설이 남모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딱히 왜 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사긴 해요. 저 PBR은 맞아요. 근데 주주 환원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유보율이 작아요. 자산 갖고 있는데 유보금이 작습니다. 자사주도 없겠죠. 그럼 지주사랑 금융주들은 자사주를 소각할 수도 있고 배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유랑 건설주들은 자신들이 자산을 팔아야만 돼요. 그래야지만 주주환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유랑 건설이 오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투자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매매 관점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 미국에서 GDP 발표가 있고요. 내일 밤에 이제 PC가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하고 3일절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3일절로 휴장하고 미국에서는 제조 PPI가 발표가 됩니다. 너무 굵직한 뉴스는 없으니까 현재 매매 관점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섹터 중에 초전도체는 정말 매매 잘하신 분들 위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중에서 리튬과 전고체,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수익 관점이 있다가 단기로 왔습니다. 거래 대금 실리기 시작했는데 외국인과 기관, 개인 간에 조금 온도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옥석을 구분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반도체나 AI 소프트웨어, 의료 AI 같은 경우는 오늘 음봉 나왔지만 수급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눈림복 공략 가능하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이랑 조선기자재가 실적 향상 기대감이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순매수 들어간 것 같고요. 저 PBR 관련 종목들도 일간 변동성 크지 않지만 저점은 잘 지켜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이니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잘하신 분들은 리튬 전고체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 못하신 분들은 2차전지 반도체 후공정이나 장비 쪽이 안전해 보인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내는데 정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잘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손여러 팀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짜 쉬운 진단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진짜 쉬운 진단에서 포트폴리오 살펴봐 드립니다. 요즘 금요일이 좀 휴장하는 날이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미리미리 접수 받아놨다가 봐드리니까 전화 주세요. 02-128-3388번으로 접수 받겠습니다. 그러면 전 여기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